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나무누 멘토를 좋아하고요. 옆방에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데 그 옆방에 있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걸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나오는 날입니다. 김용준이고요. 자, 오늘 시황들을 좀 보도록 좀 할 건데 오늘 좀 장이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진행형이 아니라 끝나갑니다. 이게 이제 시황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종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빠진 거에 비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외국인 펀드 쪽에서 한 개 정도가 환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펀드가 한 개 정도 환매 나왔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외국인들 펀드는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도 얘네들은 뭐를 노렸던 걸로 보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에서 1,100원대 들어온 게 1,000원에 정리가 되면은 주식에서 보합을 만들어도 수익이 10% 이상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기에는 환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펀드 환매 정도가 하나 정도 나오면서 얘네들이 주가를 좀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신용이라든지 스탁론 이쪽에 관련된 물량의 악성 매물들이 아마 오늘 오전장에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에 빠진 거, 어제 지수에 빠진 거는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의 어떤 부분보다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끝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은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겁내하십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차트 보는 애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빠지면 더 빠진다고 하고요. 오르면 더 오른다고 그러죠. 차트 기준으로 21선 살아있고 21선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 참 그 논리가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빠지면 더 빠진다고 해서 계속 손절을 치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점에 팔고요. 올라가서 차트가 살아나면 고점에 또 다시 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는 애들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수 1800까지 간다. 대체 이놈의 지수의 1800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심리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심리가 안 다스려지면은 종목이나 어떤 전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드리는 키워드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드렸던 얘기 중에서 한 가지 엉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된다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예전에 좋았던 종목이 음지가 양지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빴던 게 좋아지는 거고요. 좋았던 게 나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종목 교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종목 교체가 나타나는 거고 음지가 양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수를 너무 만만히 봤던 거죠. 만만히 봐서 한 번 더 맞을 자리를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그대로 좀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요번에 어떤 충격 파동을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는데 단지 요번에 하락 파동이 조금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이게 안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좀 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위한 분명한 변곡점은 나왔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진으로 봤을 때 여진이라는 거는 크게 충격 파동이 오고 반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죠.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오늘 딱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일부 돌린 종목은 있어요.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오늘 바닥권을 확인하고 플러스로 돌려놓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돌리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 종목들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매도 물량이라든지 스탁농 물량이라든지 이런 급매물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오전까지는 좀 장에 이거에 관련된 충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준비를 한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요. 음지가 양지되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의 약간의 중간 파동에서의 상황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종목들 성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종목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장의 어떤 쏠림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먼저 S에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손절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은, 차트가 이 라인을 깨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에너지라는 회사를 어느 관점에서 봤냐면 태양광의 올해 업황 계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서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손절 처리를 해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 그래도 모듈 쪽에 매출이 좀 나오는 쪽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초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자, 크루셜텍이 여기서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문인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문인식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메이저 업체, 스마트폰의 빅2 정도가 사실 삼성하고 애플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미 지문인식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지문인식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나머지 업체들, 중국 업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이미 지문인식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LG, 펜텍 도입을 했고요. 지금 국내 메이저에서는 아직 삼성이 도입을 안 한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JT이니 하웨이니 이런 쪽의 그 큰 업체 밑에급 애들이 이미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 4분기 실적부터는 이런 부분에 지문인식 관련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에서 큰 업체 그리고 삼성의 채택 그리고 애플의 그 채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개화가 되면서 다음 모델 정도에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다지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매출로 잡아지면서 올 한 해는 완전히 회복을 하는 한 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크로셀텍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그 종목 자체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요 정도 구간 12,000원 이하 구간 이 정도 구간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린 구간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루셀텍도 크게 기다리시는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LCD 쪽의 BLU 쪽을 포기를 하고 LED 쪽의 그 BLU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라든지 태양광 전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쪽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사파이어 인고 쪽도 역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업체.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한 해는 확실하게 돌아가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역시도 크게 문제는 좀 없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ICD. 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죠. ICD는 결론이 났습니다. A2의 확장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A3 라인.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전자신문 기사로 정리를 하면 A2 확장 라인에서요. 그 A2 쪽에 플렉시블 가는 과정에서는 현재 12,000장 생산 라인 중에서 4,000장은 봉지공정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8,000장에 대해서는 봉지공정 장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 발주 나온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A3 라인에서는 지금 9개월짜리라는 게 뭐냐면 노광 장비입니다. 노광 장비 쪽은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해외 업체에서 이미 발주가 나가서 확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개월짜리 지금 발주 나갔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발주 곧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비 발주 나온 거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관련 업체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쪽 장비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얘네들이 15일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충격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마지막 타이밍인데 아마 최근에 주가 빠진 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뭐 오히려 실적은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최근에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뭐냐면 GD라든지 AP 시스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먼저 매를 좀 맞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이 마지막 이제 우려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오늘 못 돌렸던 거,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돌렸는데 오늘 못 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보 쪽이죠. 예. 상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쪽은 CMT 쪽하고 그래핀 쪽이죠. 그래서 그때 CMT나 그래핀 쪽에 상업화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만 확인된다면 주가는 크게 문제는 없이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AS까지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다시 LED를 좀 얘기를 하려고요. 자, 좀 생뚱맞죠? 최근에 LED 종목들 주가 많이 빠지고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좋았던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나쁠 때 얘기를 하죠. 나쁠 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자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분명히 수익을 말하다나 대박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LED 좋다고 남들 다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미 주가는 그만큼 충분히 반영됐고 수급됐죠. 실적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빠져갖고 LED 안 된다고 거꾸로 얘기할 때 저희는 다시 이제 LED를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더 빠질 공간은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LED를 다시금 본격적으로 보셔야 된다. 자, LED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LED의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언제 정도로 보냐면 2000년도 정도로 봐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이전까지를 LED의 1세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LED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면 휴대폰의 키패드, 그리고 LED라는 광원, BLU로서의 LED의 광원,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LED가 한번 개화가 아니라 이제 최초 태동을 해서 이제 그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의 2단계 정도를 좀 보여야 되는 게, 그때가 이제 2009년도부터 2011년도를 LED의 2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LED의 1기. 그리고 2014년도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니까 좀 잘 나오는 걸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014년도를 LED의 3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ED 2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LED 2기는 뭐가 본격화됐냐면 LED TV의 보급률이 확산되는 시기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LED TV의 보급률이 확산되는 시기이고요. LED 지금 3기로 지금 진입되는데, 이때는 지금 뭐냐면 저전력, 친환경. 그래서 여기서는 조명이라는 시장이 커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그러면 LED TV 보급률이 확산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건 뭐냐면 LED IT 부품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쪽이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냐면 조명 관련 업체가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 주가를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 예. 이거를 이제 좀 주봉으로 봐야 되죠. 누멘스입니다. 자, 누멘스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009년도에 1,800원 하던 게요. 2010년도, 11년도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16,000원. 정확하게 10배 정도 올라왔죠. 이때가 뭐냐면 LED TV의 보급률이 확산되는 거. 그래서 누멘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의 LED TV의 최대 수혜주가 누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명업체가 움직였냐? 물론 조명업체도 일정 부분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그 최고의 수혜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LED 2기에서는 뭐가 가장 좋으냐면 IT 부품 쪽으로의 LED 관련 종목이 최고의 수혜를 잇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지금은 뭐냐면 저전력 친환경. 그러면 이때는 뭐가 움직이는 시기냐면 조명 관련 업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은 지금 누멘스 같은 경우는 요번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게 크게 올라온 폭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은 조명 비중이 높죠. 예. 자, 똑같은 기준에서 보니까 서울반도체는 2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니까 2.5배 정도 상승하는 거죠. 자,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LED 2기냐 LED 3기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LED 몇 기냐를 봤을 때 LED 3기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LED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LED를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게요. 사실 LED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거고, 거꾸로 보시면은 이제는 LED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IT 북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조명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LED 쪽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15.8% 정도 성장을 할 거고요.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 조명 시장의 그 성장은 매우 가파를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화면들을 좀 보시면요. 자, LED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좀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밑에 부분이 이제 백열등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백열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형광등인데요. 요 하얀 부분이. 형광등도 전체적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서요. 지금 요 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LED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D의 시장이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LED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높고요. 특히나 이쪽에서 조명 시장에 대한 비중들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LED 쪽은 이 기간 동안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가 다시금 LED 업황 전체적인 최고의 호황기에 지금 돌입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황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OECD 국가, 역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지만 백열등의 판매 금지 조치가 지금 시작됐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일어났고요. 유럽, 미국, 중국 모두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백열등이 아까 보시면은 절대 비중에서 상당히 높았는데 백열등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은 결국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 그러니까 백열등의 공간들을 과연 뭘로 메꿀 거냐? 이게 결국은 LED의 교체 수요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ED의 성장성은 확실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ED의 또 하나의 성장 배경이 뭐냐면 LED라는 거는 사실 모든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LCD 모니터하고 LED 모니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발열입니다. 열이 나냐 안 나냐. 근데 LED는 열이 안 나요. 그리고 저전력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장점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비싸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LED 가격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10불 이하짜리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보통 LED는 보통 한 25,000시간에서 4만 시간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LED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LED의 그 가격 추이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면서 LED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불 이하짜리로 지금 내려옵니다. 10불 이하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LED의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LED의 교체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즉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시기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2013년도부터 2016년.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LED의 3기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성장, 조정, 성장, 조정, 성장 하는데 이게 1기, 2기, 3기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처음에 도입기에서는 휴대폰 키패드니 뭐 이런 걸 갖고서 성장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점에 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2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LED TV
보급이 높아진다. 이게 2기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죠. LED가 지금 2011년도 2분기 이후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게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LED의 최고의 호황기를 지금 맞는다. 자, LED 공급업체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요.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난다.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회복되면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거고요. 업황은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LED 칩 생산업체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보통 모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다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살아남는 업체가 있고 죽는 업체가 생기죠. 근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는데 그 근거로 보는 게 LED 칩을 만드는 장비 자체 납품업체가 장비 공급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게 올 초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LED 칩을 만드는 생산업체들은 칩을 만드는 공급 규모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장비 공급이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남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 공급업체의 전부입니다. 근데 수요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기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백열등 판매 금지를 조치라든지 각 여러 가지 LED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로수 교체, 가로등 교체 아니면 아파트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 전부 LED를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죠. 이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LED는 본격적인 회복기에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를 겪으면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들이 좀 나타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LED 업체의 어떤 현황들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국들 LED에 대한 지원 정책들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LED 1050 프로젝트, 1530 프로젝트, 그리고 2060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년도까지 전체를 30%를 교체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전체를 60%로 교체하고 여기서 정부기관은 50% 교체, 여기서 정부기관은 100% 교체. 이런 지금 수요를 정부에서 먼저 유도를 해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뭐 각 나라별로 지원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조명에 대한 국가 표준 지정, 뭐 여러 가지 LED 조명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원전 사태 이후 LED에 대한 보조금을 강하게 지급하면서 밀어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LED의 환경들을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LED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LED 종목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LED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배경들을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LED는 그러면 과연 상업화에 성공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우리는 항상 성장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리 LED 업황이 단수 테마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상업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우린 투자는 생성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성장기, 성숙기, 화랑기를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투자하는 걸 가장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장기 초기 국면이 가장 좋은 거고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스마트폰 판매 기준으로 1000만 대 팔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1억 대 팔 때는 주가가 올라가서 1억 대에서 3억 대까지 팔릴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4억 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화랑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대 팔릴 때가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LED를 지금 이런 단계에서 1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상승 파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ED는 지금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냐? LED는 상업화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ED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부 고급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LED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LED 쪽을 자동차 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LED 패키지를 각각의 분야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개등이라든지 뭐 앞에 조명이라든지 헤드라이터, 뭐 실내등, 뭐 번호판 이런 것들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의 상업화의 첫 번째 방향은 자동차 쪽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조명입니다. 자, 조명 쪽의 상업화를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 쪽은 지금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장이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있는 거에서 쪼개먹는 건 성장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태에서 조명 쪽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LED 전체에 대한 성장은 15.8%가 나오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LED 내의 조명 부분, IT 부품을 제외한 조명 쪽의 비율은 50% 이상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상업화에서는 지금 LED가 좀 유리한 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결국 친환경이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발열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에너지 문제, 특히나 전력난의 문제가 항상 여름, 겨울 되면 대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또 LED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해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LED의 상업화는 자동차로 조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LED는 TV.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LED TV와 LCD TV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광원을 뭘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BLU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BLU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BLU라는 게 결국은 후면에서 빛을 쏴주는 발광 물질을 뭘로 쓰느냐인데 LCD는 CCFL이죠. 근데 LED TV는 LED 칩, LED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 자체를 얘는 LED, 얘는 그리고 반도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안 난다. 그래서 발광을 LED로 해주면 LED TV가 되는 거고요. 발광을 CCFL로 하면은 LCD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ED TV는 지금 이제 상업화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LED 2기 단계에서 LED TV의 보급률이 확대될 때 이때 관련 업체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노맨스라는 얘기. 왜냐하면 얘는 IT 부품 쪽의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고 얘가 노맨스가 이때 2009년도에 바닥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에서부터 16,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이런 흐름에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화에서 LED TV 역시도 상업화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자, 그래서 LED는 지금 상업화에서 조명 쪽에서 자동차 부분의 조명 그리고 기타 산업용, 가정용 조명 쪽에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LED TV는 이제 상업화에 좀 성공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업체들 한번 전체적인 좀 현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LED에 대한 상업화 내지는 LED에 대한 지속적 성장이라는 배경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안 좋으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LED 관련 업체들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LED는 먼저 이제 이 공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화면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LED를 설명드릴 때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목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인곳이 있고요. 웨이퍼가 있고요. EPI 공정이 있고요. 패키징이 있고요. 그리고 LED 모듈이 있고요. 결국 이걸 갖고 뭔가 만들어내는 조명업체나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느 쪽에 속한 거고 어느 쪽에 밸류체인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ED 업체는 천차만별의 실적이요.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요. 근데 과연 얘가 어떤 쪽에 속했을 때 조금 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흐름도는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1년 1, 4분기 여기까지가 거의 폭발적인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60%대가 나왔습니다. 800억 파니까 68, 48, 480억이 영업이익이 나와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는 그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데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인곳에 사재기가 들어가면서 최고의 호황기를 겪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2분기 말 그러니까 2011년도 2분기부터 LED 업황 자체가 꺾였어요. 여기 이제 그 보여드리는 LED 2기죠. 그러니까 여기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때 1, 4분기까지는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업체예요. 인곳이라는 거는 물질을 뭘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인곳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만드는 게 규소를 녹여서 인곳을 만드는, 그러니까 규소를 녹여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태양광의 기본 소재죠. 규소를 녹이는 게. 그러면, 사파이어 테크놀, 그러니까 그 LED 쪽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뭘로 선정하냐면 알루마니, 요거를 2000도 열 처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사파이어 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사파이어 인곳. 그러니까 얘는 기본 소재를 규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알루마니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어떤 데는 실리콘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반도체 쪽은. 자, 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여튼간 얘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알루마니를 2500도 열 처리를 해서 이걸 갖고 사파이어 인곳을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소재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앞단이죠. 가장 앞단에 있는 업체이고요. 예. 그래서 얘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소재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용은 LED TV에도 쓸 수 있고요. LED 조명에도 쓸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커버 글라스, 카메라 렌즈 쪽이나 강화 유리 대체 쪽에 애플에 현재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경쟁사로는 1, 2, 3가 있습니다. 미국의 누비콘, 러시아의 모노크리스탈. 뭐 이쪽하고 사파이어하고 세계 1, 2, 3위를 나눠 갖는 거죠. 근데 뭐 양 기준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1위는 맞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복잡한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1, 4분기까지 최고 호황기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해서 2013년도 4분기까지 안 좋았어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언제까지 안 좋았냐면 12년도 4분기까지 안 좋고 2013년도 1분기부터 회복됐어요. 그래서 LED 업체들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2013년도 1분기부터 움직였고요. 대표적으로 서울반도체가 2011년도 2월 달부터 주가 2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그동안 완성업체들이 좋았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가 이 재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소재업체 발주가 안 나와서 얘네들은 1년 더 걸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정상적인 개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소재업체로서 올해 1, 4분기까지가 아마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거고요. 2, 4분기부터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샀고요. 주가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 주가 많이 빠지는데요. 네. 오히려 기회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 형성됐던 게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최저점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뭐 나타났던 거고, 뭐 3만원 밑에는 서비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3만원 밑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상한 종목이 하나 있죠.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움직이는 게 LED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화면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LG 이노텍의 매출액이 LED 쪽의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LED 쪽이에요. 가로가 쳐져 있는 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다가 언제부터 마이너스가 없어지냐면 14년도 4분기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LG이노텍은 지금 LED 쪽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LG이노텍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LED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떨어내는 과정에서 LG이노텍의 LED 쪽은 안 좋아져요. 근데 LG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애플의 비중이 40%에서 최근에 70%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실적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LG그룹주들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냐면 애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지, 지금 LED 쪽에서 좋아져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LG이노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LED 쪽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또 서울반도체죠. 자, 서울반도체,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절대로 빠졌다고 해서 저평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수준이 저평가라고 지금 보는 거죠. 정확하게 작년에 얼마 했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1,000억대 가까워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퍼로 환산을 하면 한 22배 정도 나오겠죠. 퍼 22배면 결코 싼 건 아닙니다. 보통 IT 평균 퍼가 10 정도를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얘의 적정 주가는 1,000억 기준으로 보면 1조 정도가 적당하겠죠. 근데 오늘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결코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고평가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서울반도체의 최대 장점이 뭐냐? 서울반도체의 최대 장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매출 비중이 어느 쪽이 올라가야 되냐. 자, 매출 비중이 어느 쪽에 올라가야지 좋으냐.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2기가 아니라 3기죠. 지금은 3기이기 때문에, 자, 조명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이 좋아요. 조명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이 좋은데, 조명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은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금호전기, 서울반도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금호전기는 단순한 조립 쪽이고요. 그래도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칩 쪽의 비중이 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아크리스2. 예. 자, 이게 아크리스2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이제 LED를 갖다가 그 직류와 교류란 얘기를 합니다. 직류와 교류란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LED 이 조명을 만들 땐 직류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지 직류 전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예 직류 자체로 LED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류 자체로 LED를 만들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하나 생략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아크리치2가 조명 쪽에서는 지금 절대 강제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전체 매출에서 제가 이제 LED 쪽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IT 부품 쪽으로 해서 TV니, 모니터니,
뭐 아니면 뭐 태블릿 PC 이쪽에 IT 부품 쪽으로의 광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 조명 쪽으로 직접 사용하는 쪽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은 문제가 뭐냐면 이쪽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조명 쪽의 비중이 50%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조명 쪽 개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그만큼 주가에도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 속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한 종목이 뭐냐면 누메스입니다. 누메스는 같은 관점에서 반대쪽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은 누메스는 LED 쪽에서 IT 부품 쪽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LED TV의 최고 수혜주이고요. 그리고 이쪽 IT 쪽 부품 쪽의 비중이 91.8% 거의 92%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잠깐 도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누메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13년도에 지금 IT 부품 쪽, 그러니까 조명 쪽의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똑같은 시기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얼마까지 올라오면 4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명 쪽에 최고의 수혜를 입는 쪽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조명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쪽이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쪽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RF셈이라고 있습니다. RF셈이는 LED 드라이버 IC 쪽이고요. 얘는 LED 조명의 저가화 및 수명 연장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오디텍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LED 칩이 빛을 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정경진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손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LED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 ICT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 LED라는 데가 있어요. 포스코 LED라는 데가 일단 매출이 매년 100%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000억 정도를 할 거고요. 한 2015년도 정도에는 LED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업체하고 LED 관련한 회사를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LED 그리고 당산철강 5대5 지분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LED 쪽을 왜 갑자기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LED 쪽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뭐냐면 그동안은 안 빠졌기 때문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절대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일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가파라요. 일봉으로 볼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시자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전체 상승에서 이 정도 조정받고 또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해지기 전에 한 번의 구조 조정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LED 쪽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에요. 자,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는 관심권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제는 매력적인 가격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격이 한꺼번에 바로 V자형 반등을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권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LED는 다시금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에 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LED라는 종목을 준비했고 설명을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빠졌다고 겁내지 마세요. 빠졌다고 겁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다 나은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